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좀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가 1.2%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0.7% 상승이 나와서 각각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버스 뭐 개미들 많이 힘들어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이제 들어간 게 확실해진 것 같고요. 끝까지 좀 참고 이겨내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좋은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일단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너무 안 간다, 답답하다, 뭐 이래갖고 되겠느냐, 그죠? 네. 정치인들 욕하고, 그죠? 네, 뭐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랐고 실제 이제 관련자들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 드릴 거고 실제 증시가 올랐고 증권주 있죠? 증권주도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이제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외국인의 수급도 너무너무 좋고 그죠? 네, 개미들 인버스 산 것들 산 그쪽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재명이 또 미국이랑 또 열심히 싸우면서 그죠? 네, 미국한테 맞을 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걸 알았죠, 그죠?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재명한테 좋은 것도 있어요. 지지율이 무려 70%에 육박한다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 네. 아무튼 오늘 잘 끝났고요. 증시가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실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죠. 보면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떠있죠. 여기 화면에 오늘 1.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상 최고가는 아니에요. 사상 최고가는 4년 전 2021년도 그때 코로나 시국 때 그때 3,316포인트가 고점인데 뭐 거기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내일이라도 지수 2%만 올라가면 바로 제낄 수 있죠. 그죠? 네. 아무튼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조기 대선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4년 전에 고점 찍었을 때 이후로는 지금이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입니다. 7월 31일 날 3288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바로 정부에서 이해가 안 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죠. 주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주식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을 완화한다. 말이 좀 꼬였네요. 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그 다음에 뭐 거래세를 올린다. 법인세도 올린다. 그죠? 네. 분리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것도 25%로 해줄 것 같더니 35%로 한다.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날 지수 한 4%씩 폭락하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은 입을 닫고 있었죠. 그죠? 한 달 넘게 이제 침묵을 지키다가 말이 슬쩍 바뀌는데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것처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치인들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말이나 얘네들 말을 믿진 않습니다만 일단 증시가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한번 세세하게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언론하고 정치인들한테는 존칭 같은 거 안 씁니다. 워낙 진짜 쓰레기 같은 짓들을 많이 하길래 그냥 존칭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뭐 여기 방송할 때 비속어를 쓰거나 그죠? 그런 천박한 단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다가 뭐 진짜 뭐 쓰레기들이다 뭐 개자녀들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양해하고서 한두 번 할 때 있었는데 쓰레기란 말을 많이 한다 그죠? 언론사 얘기할 때 그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요즘은 하게 되네요. 그죠? 네. 저도 뭐 센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좀 존칭 같은 거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이재명이나 정치인들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동훈 같은 애들 그죠? 네. 사람입니다. 그죠? 네. 자, 아무튼 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참고 기다리신 그 결과물들이 이제 눈앞에 확인할 날들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네. 자, 보시죠. 오늘 여기 보시면 뉴스를 좀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면 자
이재명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걸 조정을 갖다가 부처와 협의해서 긍정 검토하겠다. 본인이 스스로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사람이란 비공개 영수회담에서 장동혁이 먼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긍정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수현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 그 대변인이 확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자 이재명만 그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김민석이 저번에 논란 많았던 그 국무총리 있잖아요, 그죠? 네. 배추도사 배추로 돈 많이 벌었더만 배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사람도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긴 한데 어제 한국거래소를 찾았대요.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뭐 국무총리 현장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자기는 아니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을 존중한대요. 자 어제 같은 말들 막 쏟아냈죠, 그죠? 둘이 넘버원 넘버투가 그죠? 넘버원이면 이재명이고 넘버투는 국무총리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부 국무총리 밑에 누구예요? 경제부 총리잖아, 그죠? 넘버3 구윤철 누군지 아시죠? PBR도 모르는 인간. 이 인간이 뭐라 그랬느냐?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정부 정책 결정이 꼭 옳진 않아요. 뭔 소리냐? 정부가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잖아요. 기재부에서 발표한 거거든. 이 사람이 거기 수장이잖아요, 그죠? 네. 정부가 세법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은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꼭 옳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죠, 그죠? 이 소리가 뭐냐? 상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하도 난리를 지기니까 상향해 보려고 지금 경청하고 있었어요. 뭐 그러고 이제 핑계대는 겁니다. 자, 넘버1, 넘버2, 넘버3 그죠? 다 똑같은 얘기했죠, 그죠? 근데 넘버4라고 해야 되나? 그 비서실장 대통령실에 옛날부터 좀 청와대죠. 여기에 이제 3실장이 있어요. 대통령 밑에 그 3실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책실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주식 양도세 기준 근시일 내 정부 입장 발표하겠다. 대통령실에 실장이 3명 있는데 하나는 비서실장이고 또 하나는 외교안보실장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이거랑 상관이 없잖아. 이거랑 상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요. 김용범이라는 사람. 네. 사진이 좀 작게 나왔다 여기는. 네. 이 사람. 그러니까 넘버1, 넘버3 그 다음에 뭐 이쪽 내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담당자 중에서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네, 금리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그죠? 4명이 동시에 얘기했잖아 지금. 김용범만 오늘 얘기했어요. 나머지 셋은 어제 얘기했고. 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증시가 올라간 거예요. 네. 코스피가 1.2% 올랐고 코스닥도 0.7% 오른 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라고요? 일본 증시가 요즘 우리나라랑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일본 증시를 보시면 여기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4%. 중국 돈을 하락했고. 이해가시죠? 네. 대만이랑 이쪽 올랐는데 그 일본이랑 중국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올라간 게 뭐 때문이다? 요것 때문에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 중에 뭐가 반응을 했느냐? 증권주가 반응을 했겠죠. 왜냐면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죠? 네. 아 기사 하나 더 있다. 이거 하나 더 보시죠.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에 보면 자사주 의무 소각 있잖아요. 이것도 속도 조절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속도 조절을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7월 말일에 발표했었던 세제 개편안 그 내용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승질 나가지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다 원래대로 돌릴 것 같은 그런 지금 냄새를 풍기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종목 중에 이제 오늘 그 상승률 가장 높은 업종이 어디였냐면은 증권주였거든요. 증권주를 보실게요. 상상인 증권 오늘 21% 급등. 얘는 동전주니까 좀 텐션이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증권회사 중에 하나인 미래에셋증권 11% 급등. 그때 그 7월 말 8월 1일에 폭락했을 때 여기거든. 8월 1일날 폭락하고 그리고 그냥 지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오르고 있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뽑은 거죠. 저도 그런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정부가 그거 쉽게 못할 것 같다고. 그죠? 네, 국민들이 하도 반발을 하기 때문에 쉽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키움증권 차트 똑같죠? 얘는 8%, 부국증권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내려와서 8% 급등 마감. 장중에는 16%까지 올랐습니다. 한국금융지주 6%, 대신증권 6%, 하나투자증권 5%, 유안타, 삼성, NH, 다우투자증권 4%대. 더 올랐죠? 뭐예요? 증권주는 그래 대형주들인데, 그죠? 가볍게 움직이진 않죠. 즉 정말로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상향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종목들이 움직인 걸로 봤을 때. 왜냐면 정치인들과는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재명만 그런 얘기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재명 불신하시는 분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이재명 넘버1이잖아요 지금. 넘버2 김민석, 배추도사 김민석, 그 다음에 셋째 누구예요? PBR도 모르는 구윤철. 죄송해요. 하도 승질나서 그래. 꼭 그걸 붙여야 돼요 PBR? 예, 붙여야 돼요. 하도 화가 나서. 네. 김용모 저 사람들 할 말 많은데 김용모까지 4명. 넘버1부터 넘버4까지 다 똑같은 소리 했지. 그리고 기사도 이제 대놓고 나오죠.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에 코스피 3260 돌파했다. 연고점 경신했다.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2%만 더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다? 최고점 갱신합니다. 그렇게 보죠. 최고가. 오늘 아침에 일찍 그 뭐예요? 제가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아침에 9시 좀 넘어서. 근데 제가 아침에 찍었어요. 지수 신고가 날 것 같다고. 맞췄거든요. 왜 맞췄느냐. 활짝이 웃고 있는 이 양반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네. 이재명 지지율이 70%를 육박했대. 어디야? 여론조사 꼬지래요. 털보가 운영하는 데거든요. 털보. 아시잖아, 털보. 미치겠어. 70% 육박. 이것 때문에 맞힌 게 아니고요. 몰라,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대요. 참고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네, 참. 왜 맞췄냐면 인버스 보고 맞췄어요. 웃지 마시고. 깐 거예요. 여론조사 제 비꼰 거라고 지금. 깠는데 안 깠죠. 저 그런 거 안 해요. 깐 거예요 지금. 저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니까. 저걸 믿으세요? 모르겠어. 아침에 제가 뭘 봤냐면 인버스를 봤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세상에 어제까지 개미들 순매수가 이만큼인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아니 7월 말 하고 8월 중순이 이때 최고치였거든요. 개미들 순매수가. 이거 고퍼스입니다. 근데 또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저도 모르게 야 오늘 지수 신고가 나겠다 막 그랬거든요. 느낌이 딱 오더라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그때 백신 막 못 맞아가고 난리지길 때가 21년도거든요. 그때 백신 못 맞아가지고 왜 우리는 백신이 빨리 안 들어오냐고 막 문재인 욕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랬어. 우리도 빨리 백신 맞게 해줘 막 이러면서. 지금은 저도 안 맞지만 그죠?
그때 막 그럴 때였거든. 마스크 막 줄 서서 막 배급받고 막 그러던 시절. 그때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개미들이 인버스를 이만큼 많이 샀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그때만큼 지금 많이 산 거예요. 그때만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제 지수 신고가 나겠다 진짜. 개미들이 최악이구나 심리가. 오늘 진짜로 지수가 급등하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 오늘 개미들이 이만큼을 더 샀어요. 보이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빨간색 밑에 선이고 어제까지고요. 이게 오늘은 여기에요. 뭐야? 오늘 지수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미친듯이 더 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심리일까요? 응? 주식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뭐 세력의 매도 물량, 유상증자, 상장 폐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트럼프가 뭐 이상한 행동할 때 아니에요. 이재명이 이상한 거 할 때 아니라니까. 주식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가장 위험한 거 말고 그보다 조금 덜 위험한 거. 그게 뭐냐면 와이프 조심하세요. 남편 조심하시고.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꼭 옆에서 뜯어말려. 사야 되는 그 타이밍에 주식할 거면 나랑 이혼해. 와이프가 그러거나 신랑이 그러거나.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진짜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여자분이 주식을 잘 하고 있었어요. 돈도 좀 벌었고. 근데 그 돈을 뺏어갖고 신랑이 코인에 투자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 몇 명 봤어. 뺏어갖고 코인에 하더라니까. 그 남자가 코인을 다 말아먹었어. 그 여자분 계속 주식했으면 돈 벌었는데 그걸 뺏어갖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왼수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야 되는데 거기서 꼭 방해나. 근데 그보다 진짜 최고 무서운 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지수 무조건 폭락 나온다. 무조건 반대로 무조건 올라간다. 자기 확신. 그게 가장 무서운 거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오르는데도 이 짓을 하지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이만큼 샀습니다. 이거는 시장과 역행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대놓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한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뭐 정책 발표하는 거 있죠. 저기에 저는 그거에 반항은 안 해요. 환영하진 않아요. 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반항하진 않는다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정부 정책에 반하면 안 돼요. 그거에 맞춰서 가야지. 네. 좋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싫든 좋든 그거에 맞춰서 가야지. 그죠? 이게 역행하는 거거든요. 이만큼 샀어요. 그럼 봅시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떻게 됐는지. 종목 얘기도 빨리 해야 되는데 말을 좀 빨리빨리 할게요. 외국인이 오늘 7천억 순매수입니다. 엄청 많이 샀죠? 기관도 많이 샀어요. 3,800억. 금융투자도 많이 샀고 다른 데 거의 전반적으로 샀어요. 보험만 좀 팔았네요. 은행이랑. 그죠? 많이 샀다니까. 심지어 외국인은 코스닥도 좀 사줬고 선물도 많이 샀어요. 콜옵션도 많이 샀고. 콜옵션 매수는 순매수는 순매도로 바뀌었구나. 이건 빼고 어쨌든 현물 시장에서 많이 샀다는 거예요. 선물도 많이 샀고. 이해가세요? 많이 샀다니까. 그리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많이 사요.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참고 이겨내신 분들한테는 이제 좋은 시간이 올 거고요. 네. 부정적인 시야에 사로잡혀서 저기 하는 분들은 고생 좀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지난주에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이번 주 어제랑 오늘 합쳐서 대략 1조 원에 가깝습니다. 1조 원 조금 안 된다. 9조 7천억 원이네. 9,700억 원. 죄송합니다. 9조 7천억 원. 지난주에 1조 원 샀고요. 순매수. 이번 주 어제 오늘 합해가지고 9,700억 원 샀습니다. 엄청 많이 샀잖아.
근데 그만큼 개미들이 털렸다라고 보시면 돼. 개미가 오늘 1조 1000억 원 순매도했어요. 이 정보를 못 믿는 거지, 그죠? 네. 저도 이 정보 못 믿어요. 저도 안 믿는다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그 치하에선 살아야 되잖아 지금.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저 인간들 말 바뀔 것 같다고. 세금 뜯는 거에 미쳐가지고 그죠? 세법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만 국민들만 반발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심지어 외국인 투자자도 반발하는데 유대인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해드렸잖아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국민들 무서워서 지금 저걸 바꿨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거래세 올리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다음에 이거 기타 등등등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뭐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건데 분명히. 그래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지금 바꾸는 건데 핑계는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더니 워낙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국민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거든요. 정치인들면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억수로 위해 주는 척하면서 다 빼가잖아. 들어보면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가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코스닥은 조금 올라갔어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처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테마주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인버스는 아무튼 인버스 갖고 있는 분들은 쪽박 찼다고 보시면 돼. 이거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겠냐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인버스를 사는 게 맞지. 왜 나라가 망할 것 같거든. 근데 한 나라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그죠? 6.25 때 살아남고, 6.25 전쟁 때, 그죠? 공산 안 되고 살아남고. 수많은 그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네. 쉽게 망할 민족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망한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좀 막막하시겠지만 잘 이겨내야죠, 그죠? 전 세계에서 그죠?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받고 살아남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 그죠?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국민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죠? 나라 잘못될까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많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 다음에 어쨌든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그죠? 원래 주식시장이 그래요. 순간 싹 바뀌어. 네. 그 다음에 이걸 보시죠. 종목도 움직인 거. 아까 증권주 보여드렸고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최근에 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미국이 막 중국의 공장에 있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를 때리는, 그죠? 그런 이제 뉴스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와 또 상반되는 뉴스가 또 나오죠. 미국 삼성 SK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출 조건부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런 뉴스 나오니까, 그죠? 망할 것처럼 막 떨어졌던 SK하이닉스가 오늘 3.7% 급등 나왔고, 그때 그게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욕이 아닙니까? 출렁? 네. 개미들 털고 안녕 올라오잖아. 개미들 털고 그 뉴스 나오니까 개미들 수량이거든요. 개미들이 막 팔았다고. 야, SK하이닉스 망한다. 트럼프가 미쳤대. 이러면서 야, 던져. 이러면서. 개미들이 쫙 던지잖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안 팔던 개미들이 중국 공장 뭐 제재한다는 얘기 딱 나오니까 대거 확 던지잖아요. 이건 옛날에 많이 봤던 거거든. 또 당했어, 또. 예. 그 다음에 이쪽 보시죠. 삼성전자. 여기서 횡보하는데 개미들이 안 나가니까 이거 똑같아요. 8월 1일날 급락했었잖아요. 7만원 살짝 깨면서 3% 급락시키면서 이제 트럼프가 삼성도 가만 안 둘 것 같아. 슬슬 올렸죠, 그죠? 올리니까 또 개미들 빠져나갔죠. 팔잖아, 개미들. 주가가 더 올라가면 더 팔겠죠? 외국인이 이겼어요, 심리싸움에서. 그리고 대형주도 잘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들이 뭐가 갔느냐 쳐드릴게요.
사면이 뭐냐면 로봇 관련주거든요. 로봇 관련주가 지금 돌아가면서 급등합니다. 상한가 같죠? 로봇. 그 다음에 클로봇이라고 있어요. 오늘 많이 간 로봇 중에서 이거하고 원익홀딩스. 이 친구도 20% 갖고 클로봇 쭉쭉 뻗죠. 저희 방에도 최근에 로봇 관련주 2종목 매수해놨습니다. 로봇 관련주 다들 사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회원으로 들어오세요. 또 재추천 나갈 수 있으니까 내일 뭐 신규원들 좀 들어오시면 또 새로운 로봇 종목 하나 드릴 테니까 가잖아요. 최근에 이제 천천히 움직이다가 쭉 뽑잖아요. 요즘 패턴이 이렇더라고요. 아까 사면도 보시면은 양봉 하나 뽑고 갈 듯 말 듯 3주 정도 갈 듯 말 듯 이러다가 간 거예요. 2주에서 3주 정도 끌다가 갈까 말까 이러다가 아까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죠. 가 말어 고 스톱 이러다가 쭉 보는 거죠. 최근에 저기 조선 기자재들은 이런 식으로 갔어요. SP 시스템. 아직 벗어나진 않았는데 이것도 8% 급등 나. 로봇 관련주가 괜찮은 게 많아요. 요즘에 아직 못 간 것도 많고 대신에 이제 조선 기자재도 갔는데 1승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뽑죠. 그냥 대놓고 이거 뭐냐면 과열된 거예요. 이제 과열. 끝을 보자 이러면서 끝을 보자. 이쪽은 수익 나시면은 좀 빨리빨리 팔아야 돼. 조선 기자재 쪽은 조선 선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용접봉 만드는 회사거든요. 용접봉. 근데 그동안에 거의 안 가다가 오늘 상한가 찍고 내려왔죠. 그죠? 얘는 왜 가느냐? 왜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조선 기자재 중에서 거의 끝에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용접봉 만드는 회사거든요. 저도 뭐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용접을 좀 배워서 조금 할 줄 알아요. 근데 지금 하려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도 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옛날에 이제 알바하고 막 그럴 때 용접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그 벽난로 있잖아요. 용접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용접봉 만드는 회사인데 배 뭘로 만들어요? 쇠. 용접봉 많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가던 것까지 이제 들거든요. 그럼 뭐예요? 조선 기자재 쪽은 조금 수익 나면 빨리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얘기지. 동방성기 이런 것들도 이제 쭉쭉 뽑잖아요. 지금 자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지점 대비 거의 100%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상한가도 없이 올라오는데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끝나갔다는 얘기죠. 과열돼서. 그러면 여기서 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를 사야 되나요? 파인베스트를 보시죠. 많이 갔는데 저점 대비 지금 3배 갔는데 지금 들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분들이고요. 현명한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있던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게 이제 중수 이상이죠. 사실은 고수지. 그 정도 물어보는. 부자들이 저기 금융회사 그 PB센터 있잖아요. 그 VIP 거기 가면은 자산관리사들한테 항상 물어본대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넣어요? 딴 사람들은 요즘 뭐해? 회장이 딴 사람들 이런 거 합니다. 나한테도 그거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실제로 많이 물어본대요. 딴 사람은 뭐해? 근데 이제 돈이 작고 이제 좀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돼? 이제 금융 지식이나 이런 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얘기만 한다 이거지. 솔직히 그 사람이 지식이 많겠어요? 아니면 지금 방금 말한 이 사람이 지식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돈도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딴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이제 고민해보고 결정하겠죠? 근데 이제 작은 돈 진짜 정말 작은 돈 그 사람들 가가지고 이제 뭐 거기 말고 딴 데 가겠지. 거기 이제 VIP들만 가는 데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는 데잖아. 실제로 저도 회원을 받아보면
투자 금액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유독 자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주식을 해서 살아온 얘기를 막 해. 예. 그 듣다 보면 한 시간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초반에 자르는데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조금만 한 1, 2, 뭐 종목 바로바로 한 2, 3일 안에 수익 안 나죠? 생 난리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무슨 자판기로 하고, 자판기는 돈 넣으면 바로 나오죠? 네, 이게 인생이 그래, 그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아, 이거 지금 들어도 될까요? 그런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 똑같은 생각했는데 그러시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는 거고, 그래야 돈도 벌리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돈 못 버는 사람들 특징이 그런 거니까 그거 따라하지 마시라고요. 기분 나쁘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나 투자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내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돈이 적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네, 망하는 사람들 특징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특징이 돈이 적더라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돈이 적다고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돈이 없어. 거의 없어.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라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보통 3억 이하에서 보통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3억 이하에서. 그 이상은 잘 안 그래요. 3억 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꽤 있어요. 똑같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주식하는데 그 돈이 소중하니까 전문가에게 잘 듣고 하려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돈 벌어요. 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 말에 이제 자기보다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런 분들이 돈도 잘 벌더라고요. 네. 참고하십시오. 얘기가 좀 옆으로 좀 샜는데, 네. 투자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어쨌든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죠?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반도체 관련주도 올랐고, 조선기자재, 방금 얘기했던 이거 말고 철강주도 올랐습니다. 철강주. K스틸법이라고도 있대요. K스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철강주가 들었다 놓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개미들이 인버스를 많이 산 거는, 인버스 다시 보시죠. 고퍼스, 아까 고퍼스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개미들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재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정권 못 믿겠다 이거 아니에요. 응?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 미친 거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근데 털보는 이재명 지지율이 70%라고 여론조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주식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얘기를 드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 근데 코로나 때만큼이나 개미들이 지금 인버스를 많이 샀어요. 그 뒤에 사람도 돈 벌었냐? 아니요, 못 벌었어요. 못 벌었다고. 다 나락같이 물타기 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뭐냐면 원전, 지금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기후에너지 환경부 만드는데 그거는 탈원전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응? 이제 이 정권이 탈원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막 정부 부처 이름 싹 바꾸고 막 쪼개고 붙이고 막 이러죠, 그죠?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건데, 본질은 뭐냐면 지 맘대로 돈 쓰고 지 맘대로 그 사람 임명하고 무슨 문제 생기면 감옥 안 가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맞잖아. 다시 지 맘대로 돈 쓰고 지 맘대로 사람을 쓰고 문제 생기면 감옥 안 가려고 그렇게 조직 개편하는 거고요. 그죠? 네. 정책도 마찬가지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전 해체하려고 기후에너지 환경부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 미국이 우리나라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갈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에너지부 차관이 방한해서 산업부 차관이랑 한전 사장을 만났다잖아요. 한국 기업에 참여를 요청했다. 우리나라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이재명을 하기 싫겠지. 근데 본인 뜻대로 될지는 가봐야 알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요즘에 그 우리나라 지금 이 얘기는 짧게 할게요. 핵심만. 이재명이 트럼프 만나러 미국 갔을 때 트럼프가 이재명 만나기 2-3시간 전에 SNS에다 뭐라 올렸어요. 뭐 숙청 혁명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우리나라랑 그래서 뭐 거래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쭉 썼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재명 면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혹시 핍박하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재명이 핑계 변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재명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산 세계로교회에 손현보라는 목사가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교회 안 다니니까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게 주식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이 사람 구속영장 발부가 됐거든요. 감옥 갔다고. 탄핵 반대 집회 주도했던 인물인데 이 목사님이 감옥 갔어요. 구속됐어. 선거법 위반으로. 그리고 요즘에 그 한학자라는 사람이 자꾸 이름이 나오거든요. 한학자가 누구냐? 통일교 이 사람이 총재죠. 여자인데 잠깐만 기사를 찾아보자. 이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 한학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수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뭐라고 이거 막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언론에 안 나오는데 다른 목사들도 좀 체포된 것 같고. 이 얘기가 왜 주식이랑 상관이 있냐면 저것 때문에 미국에서 문제 삼을 겁니다.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 경고했거든요. 미국이. 또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했고 교회 핍박하지 말라고.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인권 탄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 방송 들을 수도 있는데 아니 통일교는 이단이잖아요. 이 이단 맞아요. 저도 제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옛날에 다닌 적은 있어요. 옛날 성당도 한번 가봤고 근데 이제 교회도 다닌 적 있고 옛날에 절에는 진짜 오래 다녔고 절에 오래 다녔지. 절에. 주식하면서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좀 봤는데 한 5분만 방송 더 할게요. 조금 길어지겠다. 네. 그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가 미국에서 보기에는 그냥 교회예요. 이해가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냐 아니냐고 하고 싸우죠. 그죠? 제가 봐도 이단 맞는 것 같아. 통일교가. 근데 미국에서 그냥 교회라고. 신천지 있죠. 그거 제가 보기엔 진짜 심각한 이단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냥 교회로 봐요. 근데 자꾸 탄압하잖아 지금. 목사 잡아가고 지금. 그것도 보수 그 집회 주최한 목사를 잡아갔네.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났답니다 지금. 가만 안 둔다고. 그 목사를 가만 안 두는 게 아니라 잡아간 사람도 가만 안 둔다고. 미국에서 난리 났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난리 났대요. 난리 났다고. 그래서 난 이 정권이 참 어리석은 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왜 매맞을 짓을 자꾸 왜 길을 열어줘요? 자기들 힘들 텐데. 물론 북한이랑 중국이랑 친하다 보니까 북한이랑 중국은 교회 댕기거나 북한은 성경 들고 돌아다니면 죽여요 그냥. 죽인다니까 거기는. 불도저로 막 깔아서 옮기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기독교 탄압한다고. 시진핑도 지금 중국 기독교 탄압하고 십자가 철탑 다 무너뜨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 기독교 탄압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여러분들 자유인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끝이 안 좋아. 이상하게 죽어. 시진핑 지금 이상하게 끝나잖아 지금. 응? 시진핑 이상하게 끝나잖아. 말로가 되게 비참해질 것 같거든요 더. 근데 미국한테 혼날 짓을 좀 말 좀 순화할게요. 혼날 짓을 자꾸 하네.
근데 미국은요, 어떤 나라냐면 미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 현대한테 가르쳐 드린 건데, 여기는 목사가 주지사도 돼요. 주지사.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주미 대사인데, 아니다, 주미 이스라엘, 아니다, 말 거꾸로 했다.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이 사람이 허커비 미국의 아칸소 주지사예요. 지금은 이 딸이 여기 주지사라고 있고, 그 딸은 트럼프 일기 때 그 대변인이었고, 목사가 주지사도 되고 그래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목사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 에이, 요즘에 그래요. 목사를 막 우습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안 그렇다니까. 목사 잡아가고 막 그러죠. 아마 조만간에 또 뭔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미국의 트럼프나 아니면 그 보수 세력이 이재명을 또 뭘 저기 할 거예요. 어떻게? 응? 또 흔들 거라고.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놀라지 마시라고. 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미국에서 지금 한국인 300명 이상 체포된 것도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흔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근데 목사를 자꾸 잡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잡아가네?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러니까 마음 잡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앞만 보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이 목사를 구속하는데 구속 이유가 도망의 염려가 있답니다. 아무리 목사가 못나도 도망가겠습니까? 네? 참, 판사도 보니까 좌파 판사더라고요. 극적 판사. 저런 식으로는 참고하세요. 이게 주식이랑 상관이 있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걸로 끝내죠. 9월에는 외국인 컴백, 박스피 탈출 기대감. 여기 어제 나온 기사인데 오늘 바로 탈출했죠? 그죠? 근데 이 기사 이거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기사인데 지금 눈에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국내 증시 거래대금 급감, 개미 박스피에서 해외로 눈 돌렸다. 국내 증시 외면하는 투자자. 이 기사가 9월 2일날 나온 기사거든요.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일주일 새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게 뭐예요? 개미들은 국내 증시를 떠났거나 인버스를 샀거나 주식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펑당 나오면 사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나중에 돈을 못 벌 겁니다. 돈은 누가 벌어요? 여러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이빨 꽉 깨물고 참는 분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갑갑한 어둠이나 안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찾아서 그냥 계속 걷는 사람들. 그 사람이 돈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계속 하던 대로 하세요. 아셨죠?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지금 잠깐 힘들어서 쉬고 있는 기존의 우리 회원들도 이제 들어오시고, 네? 로봇주 사야지 이제 로봇. 노란봉투법 내년 3월달부터 시행된다면서요. 노조들이 벌써 난리치고 있거든요. 로봇주 많이 가겠다. 그죠? 이미 2종목을 사놨어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이제. 그죠? 네. 지수가 신고가 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